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세리아 26라운드는 지난주 4경기 그리고 이번 주 나머지 6경기로 나눠져 치러졌는데요. 이번 주는 26라운드 정리 2부로 잔여 6경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르마와 스팔의 경기는 스팔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드러나게 된 등신 중에 제일 등신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또다시 노답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파르마와 스팔 경기 시작을 불과 1분 남기고 경기를 연기할 수도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경기는 1시간여 뒤에 치러지긴 했지만요. 아니 연기를 고려하고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해야지. 경기 시작 1분 남기고 이러는 건 씨발 뭐하는 걸까요? 월급 받기도 안 미안하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경기, 페타냐의 PK 결승골로 스팔이 이겼는데요. 파르마 입장에서는 PK를 내주는 장면이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박스 안에서 엉덩이 쪽을 발로 까는 장면은 좀 그렇죠. 이번 경기 결승골로 리그 11호 골을 터뜨린 페타냐입니다. PK골이 5개긴 하지만 PK를 잘 집어넣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반면 파르마의 제빠기는 참 일진이 사나웠던 하루였는데요. 결정적인 찬스 2개를 모두 날려버린 건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이번 승리로 스팔의 디비아조 감독은 4경기 만에 데뷔승을 챙겼는데요. 스팔도 무려 5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는 밀란과 제노아의 경기였는데요. 제노아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밀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밀란의 레전드로서 밀란 보드진에서 일하던 보반이 갑작스럽게 해고가 됐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밀란 내부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보반은 자신을 해고한 가지디스 CEO와 밀란을 향해 밀란이 북한 같은 독재 체제였는지 미처 몰랐다며 센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밀란에 데려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보반의 해고에 질라탄이 빡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팀 분위기가 경기 전부터 개판이었던 셈이죠. 그래서였는지 이번 경기는 유독 밀란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는데요. 실점 장면을 보시면 수비들이 많이 밀집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슈팅을 내주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 다 떠나서 저는 밀란의 피올리 감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번 경기를 통한 피올리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면 첫째, 이해하지 못할 전술 되겠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이번 경기 4-2-3-1의 질라탄 원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전술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하자면요. 밀란이 질라탄 영입 이후 상승세를 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4-4-2로 전술을 바꿨던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많은 나이로 인해 기동력이 떨어진 질라탄을 레앙이나 혹은 레비치가 투톱으로서 보좌해주는 것이 경기력 상승의 계기가 됐었지요. 다시 현재 밀란 전술로 돌아가 볼까요? 질라탄 원톱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경기를 직접 보시면 선수들이 약간은 다른 모습으로 뛰고 있는데 레비치가 중앙으로 깊게 들어와서 투톱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비어있는 왼쪽 윙어 자리를 풀백 테오가 올라와서 메우는 그림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비치와 테오가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비게 되는 왼쪽 후방을 베나세르가 더 많이 커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원 싸움이 취약해지게 되겠죠? 결국 공미 자리에 있던 차라놀루가 중원 싸움을 위해 더더욱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의 결말은 바로 2단계입니다. 공미인 차라놀루가 중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공격 시 공미 자리에서 연기를 해줄 선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라탄이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질라탄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질라탄의 히트맨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나이 40살의 공격수가 이렇게 중원까지 오가면서 풀타임을 뛰니 당연히 경기력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겠죠. 피올리의 문제점 2번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교체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감독하는 팀이 2대1로 지고 있습니다.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에는 공격 기술이 뛰어난 브라질 국대 미드필더가 있고요. 윙어로 쓸 수 있는 측면 자원이 있고 공격보다는 수비가 뛰어난 풀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선수 중 어떤 선수를 투입해서 동점이나 역전을 노리시겠습니까? 이 어렵지도 않은 문제의 답을 놀랍게도 피올리는 3번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여기서 밀란 팬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와중에 벤치에 파케타나 살레마크스도 있는데 칼라브리아를 투입합니다. 그것도 오른쪽 풀백 콘티를 빼고 집어넣는 황당한 교체. 이건 진짜 보면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까자면 깔거리가 몇 개는 더 있는 양반인데 이번 주는 분량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와 베로나의 경기는 삼프도리아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프도리아의 아우데로 키퍼가 계속된 선방을 보여주다가 딱 한 번 아쉽게 자책골을 내주면서 베로나가 먼저 앞서갔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삼프도리아에는 우리 콸간지 퀄리아렐라 형님이 있었습니다. 간지 폭발 논스톱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더니 상대 수비수 다비도비치가 팔꿈치를 쓰면서 내준 PK 찬스. 콸간지 형이 놓치지 않고 멀티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무려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며 좋은 페이스를 올리고 있던 베로나를 흑토성이라 만들어버린 삼프도리아.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는 지역 라이벌 제노아와 삼프도리아가 모두 승리하면서 사이좋게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요시다 마야가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왔더군요. 삼프도리아 이적 후 이번 경기 첫 출장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경기 출장입니다. 세리아는 일본인들이 많아서 참 배가 아파요. 자, 이제 다음 경기를 살펴보시죠.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피오렌티나 라인업을 보면 베스트 전력은 확실히 아니었는데요. 다우베르트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센터백 이고르가 왼쪽 윙백 자리에 서게 됐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돼요. 굳이 센터백 자원인 이고르를 윙백으로 올렸으면서까지 3백을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밀렌코비치, 카세레스 모두 풀백이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그럼 윙백으로 쓸 자원이 없다면 포백으로 바꾸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지난주 리그 경기 연기돼서 2주 동안이나 전술 다듬을 시간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 장면 외에 뚜렷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 피오렌티나는 이형 돌아오기 전까지는 쉽게 반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리베리 같이 알아서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지 전술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죠. 데르비 디탈리아, 이탈리아 더비, 숙명의 라이벌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가 2대0 완승을 가져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통해 콘테 감독에게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은 양옆의 미드필더 베시노와 바렐라를 메잘라로 쓰면서 측면 공격을 극대화하는 걸 즐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메잘라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원이 텅 비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빙고! 두 메잘라는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중원은 아주 손쉽게 유벤투스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원을 비워버리니 인테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건 당연했죠. 이런 어정쩡한 포지셔닝은 수비 후 공격 전환 속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장면도 보시면 중원을 텅 비운 채 어정쩡하게 위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유벤투스의 압박에 공격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아주 대조적으로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한 장면을 보여드리자면 한 선수가 앞으로 뛰면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다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테르는 이렇게 중원을 스스로 삭제하고 경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필름이라도 보신다면 이런 중거리 슛들 외에는 아무것도 공격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벤투스는 승리 외에 개인적으로 값진 소득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아니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벤탄쿠르입니다. 레지스타 자리에 서서 패스는 물론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아니치가 없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 주인공은 디발라라고 생각합니다. 교체로 투입됐는데 디발라가 들어오자마자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발라는 정말 분위기를 끌어오는 능력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블을 이용한 탈압박과 패스 위주의 플레이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파괴력을 지닌 선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유벤투스,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날강도는 리그 12경기 연속골 신기록에 실패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인테르의 절대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르 상대 7경기 5승 2무로 4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승리하고 라커룸에서 마음껏 기쁨을 나눴던 유벤투스 선수들.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루가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벤투스 선수들과 상대팀 인테르 선수들은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수올로와 브레시아의 경기는 3대0 사수올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사수올로의 공격력이 최근 눈에 띄는데요. 이 두 선수 카푸토와 보가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카푸토는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만들어냈고요. 보가는 수비 다 제끼고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카푸토의 활약이 참 놀라운데요. 벌써 리그에서 13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로 세리베에서 뛰었던 선수가 32살의 나이에 포텐이 폭발한 건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그만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면 저는 사수올로가 유로파 리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경기를 덜 치는 걸 감안하면 승점 차가 별로 나지도 않습니다. 반면 브레시아는 드디어 꼴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리그가 정상적으로 치러져도 브레시아는 강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나눠져 치러졌던 2019-20 시즌 세리아 26라운드 2부 정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이탈리아 정부의 모든 스포츠 대회 중단 조치로 인해 세리아는 4월 3일까지 모든 경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또 유벤투스의 루가니뿐만 아니라 삼프도리아의 가비아디니 선수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리그 경기가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은 세리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지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